이 동묘가 건립되게 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중국 황제가 보낸 칙서에 당시에 그 조선의 지원병으로 왔던 명군과 조선군이 명군을 물리치게 된 것은 관우의 혼백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국에서도 사당을 짓고 제사를 모시라는 그러한 칙서를 받고 3년 동안의 공사 끝에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명의 요구대로 관왕묘를 짓게 된 배경엔 임진왜란이 있다. 1592년 조선을 침공한 일본은 무서운 속도로 조선을 점령해 갔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은 한성을 점령하고 한반도 최북단까지 올라갔다. 다급해진 조선은 명의 지원군 파병을 요청했고 한반도 최북단까지 밀고 올라온 일본군이 명나라까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명나라는 지원군을 파병한다. 조명연합군이 전과를 거둔 건 평양성에서였다. 평양성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군은 남쪽으로 밀리게 된다. 그리고 평양성 탈환 이후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명나라 덕분에 나라를 다시 찾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른바 제조지은이란 것이다. 제조지은이라는 것은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국난을 맞이해서 이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줌으로써 조선이 다시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명나라가 베풀어 줬다라는 데 대해서 이 조선의 왕실에서 상당히 어떤 국가적으로 그 은혜를 깊이 보답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 사상으로 확산시킨 그 논리입니다. 이런 어떤 제조지은이 확산이 되면서 이 왕실이라든가 사대부 사이에서는 이 명나라에 대한 어떤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 논의들이 상당히 이렇게 파급되어 갔습니다. 관왕묘가 세워진 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당시 관왕묘 공사를 명령하면서 중국 황제는 직접 글씨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광해군 집권 당시 조선의 명나라에 대한 사대는 어느 때보다 심했다. 중립유교를 표류했던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건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서울 한복판에 이 삼국지의 주인공인 관우의 사당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관왕묘가 서울에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안동과 성주 등 당시 명나라 군사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에나 이 관왕묘가 건립이 됐는데, 더구나 당시 조선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나라 군사들은 관왕묘를 세우는데 조선의 물자를 썼고 또 조선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관왕묘의 존재는 당시 조선과 명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이 명예에 대해서 의외의 정책을 펼칩니다. 명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유리하도록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대명지원군 파병 문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당시 동북아시아의 급박한 정세 속에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이 광해군의 고민은 끊이질 않는데요. 자, 과연 광해군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을까요? 강원도 철원. 이곳에 포충사란 이름의 사당이 하나 세워져 있다. 사당에 모셔져 있는 인물은 조선시대의 무장으로 대명지원군의 부장이었던 김응하. 광해군은 김응하를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전국 곳곳에 짓는다. 네, 그 김응하 장군은 1618년 광해군 10년에 그 명나라 요청에 의해서 그 강옥립 원소의 휘하 장군으로
그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에 가서 천군과 싸우다 그 40세 일기로 장렬히 전사한 그 장군입니다. 요동 땅에서 죽었거든요. 김응하는 후금 군사와 싸우다 전사한 장군이다. 광해군 때 세워졌다는 이 비석엔 김응하의 전투 과정을 자세히 새겨놨는데 당시 적이었던 후금의 군사들조차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 모습이 비장했다고 한다. 성부, 아능, 지야. 그 활이 다 떨어지니까 검을 붙잡고 싸워서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그 노기가 남아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김응하의 사당을 함경북도 종성과 경원 등 중국 사신이 다니는 길목에 세우라고 명한다. 광해군에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 뿐만 아니라 광해군은 김응하를 추모하는 책까지 펴내는데 충렬록이란 이 책엔 김응하의 전투 모습이 그려져 있고 당시 조정대신들이 쓴 김응하 추모시도 실려 있다.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광해군이 이렇게 후금과 싸우다가 죽은 김응하를 대대적으로 추모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외교에서 약소국은 어떤 사술을 펼 수도 있다.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사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국가 그리고 한창 떠오르고 있는 후금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오랑캐 국가 이 사이에서 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선이 생존을 도모하려면 절묘한 외교술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김응하를 추앙하는 그 문집, 즉 충렬록을 만들고 그를 모시는 그 사당을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길목에 짓게 만든 것은 당시 조선의 항복이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명나라의 어떤 그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예 미리부터 제거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광해군은 새로운 강국인 후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대명지원군으로 파병됐다가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은 이후 7년간 후금에 머물다가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후금에 머무는 동안 강홍립은 광해군에게 후금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줄 뿐 아니라 외교관 역할도 하게 된다. 실록엔 당시 광해군과 강홍립 사이에 오간 서신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폈던 광해군은 안으론 또 다른 준비를 한다. 화기도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